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계피에 대한 거네요. 우리가 흔히 시나몬이라고도 부르는 이게 달콤 쌉싸름한 맛도 좋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계피 효능이야 뭐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주의할 점도 꽤 있구나 싶었어요. 특히 뭐랄까 특정 성분이라든지 약 드시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계피 종류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계피의 좋은 점부터 시작해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그런 핵심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계피를 좀 더 안전하게 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가볍게 짚어보죠. 자료들 보면 역시 혈당 조절 얘기가 많아요. 이게 그냥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걸 넘어서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쵸. 그리고 계피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 있잖아요. 시나말데히드. 그게 이런 효능하고 관련이 깊다는 거고요. 뭐 항산화나 항염 효과도 꾸준히 언급되고. 소화 개선이나 항균 작용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전통적으로도 많이 썼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기록들이 있죠. 근데 이제 천연 성분이니까 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들에서도 보면 특히 계피를 그냥 향신료 조금 쓰는 정도가 아니라 막 건강보조제처럼 많이 먹거나 아니면 특정 건강 상태일 때는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그 시나말데이드가 우리 몸에서 약물 대사시키는 효소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항응고제, 이거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피 묽게 하는 약이요? 네네. 그리고 당뇨병 약은 또 저혈당 위험, 또 간에 부담을 주는 약물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확정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 약 드시면 꼭 의사나 약사분하고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성분, 쿠마린이라고 하셨죠? 이게 건강이랑 관련이 깊다는 내용이 자료에 꽤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카시아 계피에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쿠마린. 이게 과다 섭취하면 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고용량 계피 먹고 간 손상 보고된 사례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좀 저렴한 계피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카시아 계피인데 거기에 이쿠마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하루 섭취 제한량도 정해놨어요. 차중 1kg령 0.1mg 이하로요. 생각보다 엄격하네요. 그 외에 뭐 알레르기 같은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그것도 있죠. 계피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뭐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아니면 코막힘, 재채기 같은 호흡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시나말데이드가 입안 점막을 좀 자극할 수 있어서 구내염 같은 거 유발하기도 하고요. 가루로 된 거 잘못 흡입하면 그것도 안 좋겠네요. 네, 맞아요. 폐에 자극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임신 중에도 다량 섭취는 권장되지 않고. 그리고 한 자료에서는 그 팔체질 의학인가요? 특정 한의학 관점에서 보면 위열 많은 토양 체질은 계피가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어떤 계피를 먹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자료들에서 카시아랑 실론, 이 두 가지 차이를 딱 짚어주던데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구분이에요. 카시아 계피는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많이 나오고 맛이랑 향이 좀 강렬하고 가격이 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쿠마린 함량이 높고요. 반면에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 같은 곳이 원산지인데 이걸 진짜 계피라고도 부르더라고요. 향이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하고 결정적으로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는 실론이 더 낫다고 보는 거군요. 좀 비싸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 공통적으로 보면 만약 계피를 좀 꾸준히 드시거나 아니면 쿠마린 걱정된다 하시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계피 어떻게 먹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보통 요리할 때 향 내려고 조금 뿌리거나 커피에 살짝 타먹는 정도, 그 정도는 대부분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건강 효과 보겠다고 막 보충제 형태로 된 거 있잖아요. 고함량 제품. 그런 걸 매일 많이 먹는 건 좀 신중해야겠죠.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카시아 계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 약 2.5g 이하로 먹는 게 안전하다고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음식궁합 얘기도 좀 있던데 이게 정보가 약간 엇갈리는 것도 같고요. 맞아요.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어떤 자료에서는 녹차나 홍차 아니면 매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위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하라고 하고요. 또 우유랑은 어떠냐? 이것도 의견이 갈려요. 소화에 부담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칼슘 흡수 도와서 좋다는 얘기도 있고.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개인차가 좀 있다는 거죠. 자기 소화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꿀이나 사과, 생강 이런 거랑은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핵심은 결국 적정량을 지키는 거랑 혹시 먹고 좀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고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자, 오늘 계피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핵심은 이거네요. 계피가 분명 좋은 점도 많지만 무턱대고 막 먹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먹는지, 또 어떤 종류를 먹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먹는 약은 없는지, 같이 먹는 음식은 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랑 먼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필수적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계피처럼 이렇게 흔한 향신료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호작용이나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천연이다. 건강식품이다. 이런 이름표 뒤에 숨어있는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도 식품 라벨 같은 거 보실 때 조금 더 꼼꼼히 보시고 아, 이게 뭐지? 하고 그 원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